그러니까 일부 법회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다 구족되어 있다라는 말이 뭐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한번 아까 좀 곱씹어 봤는데 일부에서 법문 들으면서 곱씹어 봤는데 곱씹어 보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다르게 제가 항상 내가 더 이렇게 해서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 키워야 되고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그 말이 나름의 스님의 뜻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한번 조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의 입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태도의 입장에서 이제 제 삶을 바라보면은 참 맨날 두려움에 항상 이렇게 쪼들려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맨날 뭐 이런 일이 날까 봐 저런 일이 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은연중에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다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고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왜 벌벌 떨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자존심도 안 상해요. 왜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나? 왜 벌벌 떨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될까봐, 뭐 병들까봐, 일이 망쳐질까봐, 뭐 죽을까봐, 나쁜 일 일어날까봐 등등 뭐 이런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벌벌 떠는 건데, 즉 불안 속에서 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다급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 걸 보면 여유 있을 때에 망상 속에서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여유 있을 때도 그런 망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분해야 돼요. 내가 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나? 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나?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이러고 하루를 살아도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이러고 살면서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본다고 좋아하고, 예쁘다고 좋아하고, 가졌다고 좋아하고, 뭐 그냥 누가 뭐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아하고 이럴 때냐고. 이러고 근데 전부 다 그러고 사니까 뭐 이러고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서들 이제 그러고 사는데. 지금부터 2024년 5월 19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오신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해명입니다. 네. 저는 요즘 저의 상태를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한 지가 한 4년 차 접어들었고, 스님 이제 만나 뵌 지가 이제 한 3, 4개월 돼 가는데요. 네. 뭐 공부 시작하기 전보다 공부하고 나서부터 더 이상하게 변했다고 자꾸 얘기가, 뭐 저희 집사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애들도 그러고, 차라리 그 공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저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법을 많이 듣고 이해하면서 뭐 좀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한다 이 생각하는데 제 3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법을 잣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했었고 별일 뭐 이것저것 막 참견하면서 잔소리 자꾸 하는 것 같고. 법원님이 사람들한테 법을 잣대로 참견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법문들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면서 법문에서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집사람 얘기를 탁 끊어버리고 틀렸다 이렇게 막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자기가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네. 저 법문을 열심히 듣긴 듣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 법문을 열심히 3개월 듣는다고 그 자기가 자기 그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뭐 그거야 뭐 아직 멀었겠죠. 시간이 너무 짧은 세월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머리로 들고 듣고 뭐 자기 유리한 대로 써먹겠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자꾸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그리고 하려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식구분들도 그래요. 네. 무슨 법문 3개월 들었다고 사람이 그렇게 예? 무슨 공부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느냐고요. 그 다 서로가 다 이기적인 거죠. 예. 당신 공부하니까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 이거지. 가족들은 또 본인 들은 법문 중에서 이제 자기가 그 유리한 쪽으로 뭔가 말을 딱 이렇게 부분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거를 써먹고 계신 것 같고. 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공부하지 말라 소리 나오지. 네, 더 이상하게 변했다고. 네. 잘 듣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법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법문이 알아듣기가 자기 멋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묘의심입니다. 네.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빼앗겨야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빼앗겨야지 하고 움켜쥐는 거지. 그게 뭐 빼앗긴 거예요? 움켜쥐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그런 보니까 과정을 당연히 거치죠. 네. 다 당연히 거칩니다. 네, 말씀 계속 하세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지고 있고 현장 법회 오면서도 빼앗길 생각은 안 하고 다 그냥 나 오늘 알았어. 나 오늘 하나 알았어. 나 오늘 또 하나 알았어. 이러면서 그걸 다 지고 있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깜짝 놀라서 다행이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스님 법문이 저와 1대1로 들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법문은 항상 1대1이죠. 예. 아, 오늘 아주 너무 깊이 마음 깊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마음 깊이 들렸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제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아,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어제 그 스님이랑 통화를 하고 지금도 조금 그런데 약간 머리가 좀 정지된 느낌이 들고 그냥 뭔가 딱 이렇게 갑자기 확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충격받았다고 할까? 그냥 머리가 이렇게 꽉 정지가 돼가지고 어제 통화 끝나고도 한 10분 동안 멍 때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그래가지고 한 4시간을 걷고 왔는데 네,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왜 그렇게 된 건지 알면 뭐 하게. 아니 근데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그 상태가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불쾌 화가 나요? 지금요? 그 상태가. 아 그냥 당황스러워요. 왜 이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약간 더 솔직하게 어제의 느낌을 생각하면 스님 말씀 듣고 나서 갑자기 뭐가 훅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약간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워요. 아,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님이 그동안 마음 치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서 뭐 그런 거 치료하고 근데 그런 거 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네. 또 뭐 직면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셨잖아, 그죠? 직면하라고 네. 하던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직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 근데 오늘도 우리 일부 법회 때 법원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완등록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직면하라는 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 없어요. 우리가 완등록 지금 책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한마디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거나 직면하라는 말 나오지 않았고 법우님이 지금까지 본 경전이나 그 선지식의 어록이 있다면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느 경전에도 어느 어록에도 직면하라 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는 심리적인 기법이에요. 내가 직면한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심리적으로 하는 기법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불교에서는 심리적인 기법을 말하지 않는다. 심리라는 것은 분별법이다. 인식 세계 속에서의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해탈하라, 깨어나라, 깨우치라, 분별심에서 깨어나라 이걸 말하고 있다. 심리적인 기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든가 직면하라든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고 있는 기법일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깨닫는 것, 즉 깨우치는 것, 즉 깨어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법우님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겠죠.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알지 않고 반대로 알고 살았으니까, 또 심리적으로 치료한다, 치유한다, 뭐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것은 깨우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다시 기억을 하게 해서 그것을 어쨌든 그 기억을 해야 그다음 무슨 뭐 치유를 하든 치료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분명히 결과는 있다. 결과는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다. 다시 또 반복될 거다. 계속 반복이 될 거다. 깨우친다, 깨어난다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전부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의식에다가 즉 그 분별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손을 대는 일이다. 깨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마음에 손을 대는 일이 아니고 착각해서 탁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
되는 것은 영원히 거기서 못 깨어나게 하는 거다. 근데 자기는 지금 좀 여러 수년 동안 5년 이상 그런 식으로 해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힘들 때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우선은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전과 지금 어느 만큼 나아졌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 깨우친다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야. 아예 그런 식이 아니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은 지금 아니 내 말이 듣고 보니 또 법부님이 또 멍청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내 말을 딱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하는 게 자기가 그걸 좀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니 내가 그러면 그동안 알고 있던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 않겠어요? 법부님은 자기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좀 인정은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증세가 나타난 것은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딱 멍해졌다는 것은 이거 한 방 먹은 거죠. 아, 이게 뭔가 생각으로 헤아려질 수가 없다는 거지. 못 헤아리겠으니까 머리가 멍해진 거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해오던 이런 식 이거 아니구나 싶으니까 또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저는 있다고 믿었는데 스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없다는 거를 100%는 모르겠는데 근데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 없다는 게 이제 자기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의 의식 세계에 그 속에 탁 들어앉아서 딱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럼 100% 존재하는 거야. 딱 고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고 그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치료를 하잖아요. 마음 치료 같은 거를. 그런데 철석같이 그런 줄 알고 계속 이제 치유를 해왔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었다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느낌적으로 그거 맞는 것 같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있는 게 아니었다니. 좋은 현상이에요. 남의 다리를 아무리 긁어도 절대로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긁으면 안 긁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왠지 긁으니까 아까보다 좀 덜 가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이 내 가려움은 해소가 안 됩니다. 열심히 긁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디를 긁느냐가 더 중요해. 긁는 지점이 정확해야 긁으면 긁는 만큼 시원해지는 거지. 열심히만 아무데나 긁는다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전선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야 1초만 붙어도 1초라도 불이 들어오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전기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잠깐 붙더라도 정확하게 붙어야 붙었다가 금방 떨어질 거라도 1초라도 붙었다가 떨어져야 1초라도 불이 들어오지. 이건 이런 식이거든.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해야 돼요. 아, 이게 맞나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이름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이커 뭐 이런 거, 뭐 믿을만한 간판 뭐 이런 거, 또는 뭐 주변에서 하면은 대충 따라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보고 그거 해서 결과가 뭐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덥석하고, 아, 저 사람이 어떤 경우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 이거 안 살펴보잖아요. 세밀하게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처음서부터 딱 바른 안목이 있어서 그냥 딱 바로 접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정말 바른 안목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다 보니 그냥 뭐 누가 권유해서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또 뭐 또 딴 것도 뭐 있는 것 같아 하고 또 딴 짓을 또 합니다. 근데 정말 바른 딱 안목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딱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요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거 아까워 말고 다시 처음부터 듣는다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그동안 전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자. 스님이 법회 한 번의 법문만 들어도 그 속에 모든 얘기를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잘 들어봐도 되겠네. 잘 한번 세심하게 1분만 들어도 잘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딱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되려면 아주 간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도 내 견해겠구나. 내 식으로, 내 안목으로 나를 진단했겠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 진단했을 수 있겠네. 네? 법우님, 자제법우님. 내가 나를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겠네. 그쵸? 네. 나는 내 마음은 이래, 이거 내 멋대로 진단했을 거 아니야. 보나마나 내 식으로. 그러면 영 틀릴 수도 있겠네. 그러니 그거 믿을 게 못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이래 하는 거 생각할 필요 없지. 그냥 잘 들어보자. 저것이 약이니까. 약이 들어가면 낫게 돼 있으니까 약을 잘 들어보자. 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될 때까지. 그리고 그래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의 어떤 마음들이 탁탁탁 나오면 그거는 이럴 수 있지.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뭐 그동안도 그랬으니까 이럴 수 있지. 내비두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게 나와도 거기 관심 갖지 말고 내버려둬요. 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못 살겠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어떻게 자기 마음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지기 바라지도 말고, 자기가 진단하는 게 맞다고 여기지도 말고, 이 법이 믿어지면
응? 그러면은 해보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진드근히 마음 먹고 그렇게 해갈 수 있으면 이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막 결과는 큰 결과를 원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과 원하지도 말고 그냥 믿고 가보자. 뭐 믿져봐야 본전이지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길게 여유 있게 내가 법회를 참여하고 있으니 뭐 내가 뭔가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겠지. 그런 망상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막으니까 자기 앞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 이거지. 응?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에 아무 기대하지 말고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그저 믿고 가본다. 내가 잡을 건 내가 믿을 건 이거밖에 없겠구나 하는 감이 딱 있다면 가보는 거예요.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정심입니다. 오늘 법문 하시는데 다 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제 견해 속에서 그게 견해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제가 제 바로 뒤에 해명 법부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구 법회에는 남자분들이 많이 안 온다 이렇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현장 법회 꼭 오라고 막 이렇게 제 견해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회 마치고 나서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제 견해라고 제 견해는 다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해명법부님이 저보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견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가 완전히 제 견해 속에서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제 견해만 들이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제가 좀 가슴 철렁 내려앉았어.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심입니다. 저도 오늘 스님 법문 듣고 얼마나 저 생각으로 살았는지 절실하게 들려왔고요. 잣대, 판단, 계산 뭐 할 거 없이 저 견해대로만 살아왔다고 스님께서 꼭꼭 찔러주시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공부했는 거를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생각으로 너무나 제가 나 이제 공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에 자만에 그냥 그 했던 것이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 것을 그렇게 자만을 떨었으니 밑바닥까지 구렁텅이에 박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공부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부했다고 스님한테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참 근기가 하근기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정지입니다. 네. 저는 여기 법회장에 딱 오는데 저 꽃바구니가 보이는 거예요. 꽃바구니가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장미 말고 아는 꽃이 저게 목단인가 모란인가 작약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꽃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꽃 이름을 딱 모르고 전체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암을 내려놓거나 알미 없으면 이렇게 전체가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님. 근데 자꾸 꽃바구니를 제가 자꾸 쳐다보면서 이 전체가 이 보이는 느낌? 그러면 전체가 보이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1차 법문 시간에 스님께서 저희 이제 법우님들한테 법문을 들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번쩍 들면서 순간 또 내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짐을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과, 두 번째는 저번에 이 앞주 일요일인가 그 스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제가 제 아는 법우 이야기를 하다가 답답하다 했더니 스님이 답답하다 그거 숙제예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내내 계속 그 답답함을 계속 관심을 갖고 제가 계속 답답함에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스님이 왜 답답하다는 걸 한번 법우님이 생각해 보시고 숙제예요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제가 답을 사실 못했지만 스님, 제 현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여기서 다 뭔가가 이루어지고 답답하고 화나고 뭐 속상하고 이러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냥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답답함이 없어지고 또 화나다가도 화난 마음이 그냥 없어지고, 제가 아마 저번에도 이야기를 아마 드렸는데 이 어깨가 아픈데도 어깨가 아프다는 생각이 없는 거, 이런 마음이 저는 계속 들어서 이것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저는 괴롭지는 않아요, 스님. 그래서 이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이 뭐기는 이거지. 그렇죠.
아직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 못 알아들으셨으면 또 이 마음이 어떻게 저거지. 드는 것 뿐인가요? 그러면 제가 듣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오면 좀 말문이 막혀요, 스님. 뭐 하실 말씀 다 하셔놓고 무슨 말을 아니에요. 제 본 마음을 다 말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또 더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가면 이제 제자리에 앉으면 이 말 할 걸 그러는데 또 법회장에 나가면 또 시원해요, 스님.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보세요. 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이걸 너무 제가 좋아하고 믿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마음 공부를 처음에 알았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몸만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저는 이제까지 60평생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고만 살다가 제가 다른 그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 몸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그때 환희로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실감이 되진 않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제가 정말 애롭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왔고 앞으로도 갈 건데 근데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왜 스님 앞에서 100% 이야기하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스님. 제 법문을 잘 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네. 법회 시간에 스님이 뭐라고 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과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관심이 제 있는 생각 거지.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믿음이 있는 거지. 법문은 아직 잘 못 알아듣고 계신 거지. 100% 믿음은 확실하는데 네, 잘 안 알아들리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덕입니다. 네. 마이크. 제가 요즘에 너무 암한통이라 해야 되나요? 응? 너무 제가 암한통? 잘난 것 같아요. 아니 경계에는 참 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경계에는 많은데 제 안에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원래 이렇게 넓은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그리고 스님이 도가 밥 먹고 물 깃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제 스스로 저를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변에 그런 경계가 와도 그게 마음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은 경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건 좋은 경계가 아니고 슬픈 경계네요. 슬픈 경계예요. 예. 그러면서도 근데 그냥 하여튼 좋았어요. 자기 꼬라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슬픈 거잖아요. 자유스러운데 스님 그게 경계. 그러고 살면 되겠네요. 뭐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자유스러우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암 한 통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자유스럽다면서. 암환하고 자유는 반대잖아요. 예. 근데 암 한 통이 속에 있다면서 뭐 또 자유스럽고 어느 쪽이 맞아요? 제가 암 한 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법문을 그전에는 정말 한자 한자 아래 듣다가 지금은 좀 마음 편하고 안다고 졸립고 시건방져진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희 남편하고 어머니 사이에 둘이서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싸워도 그런 남편도 그런 저희 어머니도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는 제 마음이 또 너무 이쁜 거예요. 뭐 귀엽고 이쁘고 그거는 그냥 자기 인식 세계 속에서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이거는 제가 가려는 그 공부하고는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래도 그거 아니라는 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만족감은 막 이렇게 큰데 한편으로는 좀 왜 그러면 이제 알거지로 살다가 돈 1,000원 생겨 놓으니까 이게 전부인가 싶어 가지고 이제 그럼 돈 1,000원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돈 1,000원 가진 게 이제 부자인 것 같으니까 남들은 돈 100원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1,000원 가진 것 같으니까 이제 예. 부자 된 것 같지 뭐. 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또 희한하게 우리는 또 그걸 안 해요, 그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안 해, 그치? 예. 어떻게 알까? 희한하지. 그걸 그냥 또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법문을 잘 살펴보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법문 들어보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내는 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될 때까지 잘 살펴보세요, 법문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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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하셨죠? 여러분들 증세들도 조금씩 이제 계속 법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여요. 왜 제가 조금이라고 하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변화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왜 조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이다 이거예요. 제가 점수를 박하게 줍니다. 박하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길이 끝없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의 변화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성법부님 손 들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만상입니다. 네. 아까 일부 법회에서 스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다 구족되어 있다라는 말이 뭐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아까 좀 곱씹어 봤는데 일부에서 법문 들으면서 곱씹어 봤는데 곱씹어 보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다르게 제가 항상 내가 더 이렇게 해서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 키워야 되고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그 말이
나름의 스님의 뜻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한번 조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의 입장에서 그러한 태도의 입장에서 이제 제 삶을 바라보면은 참 맨날 두려움에 항상 이렇게 쪼들려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맨날 뭐 이런 일이 날까 봐 저런 일이 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은연중에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다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고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왜 벌벌 떨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자존심도 안 상해요. 왜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나? 왜 벌벌 떨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될까봐, 뭐 병들까봐, 일이 망쳐질까봐, 뭐 죽을까봐, 나쁜 일 일어날까봐 등등 뭐 이런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벌벌 떠는 건데, 즉 불안 속에서 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다급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 걸 보면 여유 있을 때에 망상 속에서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여유 있을 때도 그런 망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분해야 돼요. 내가 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나? 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나?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이러고 하루를 살아도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이러고 살면서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본다고 좋아하고, 예쁘다고 좋아하고, 가졌다고 좋아하고, 뭐 그냥 누가 뭐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아하고 이럴 때냐고. 이러고 근데 전부 다 그러고 사니까 뭐 이러고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따라서들 이제 그러고 사는데.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 입장에서 아까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서 다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더 진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시야도 있겠구나. 아직 뭐 그게 제가 너무 낯선 시각이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각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맨날 사는 거구나. 내가 제 3자 입장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으면은 왜 굳이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라고 안타까움만 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를 제 3자 입장에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래서 한번 맨날 스님이 이제 얘기는 하셨지만 그거를 뭐 진짜로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가 아직 뭐 그렇게 시야가 그걸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랬었습니다. 그래, 그런 게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보다가 한 번 딱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회 참여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딱 관심 가게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도 항상 그런 말을 했지만 자기가 그럴 때가 되어야 그게 딱 관심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참여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럴 때가 딱 오니까. 그리고 그럴 때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또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자기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자동으로 뭔가가 또 돌아갈 거예요. 자기 인식 속에서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조금 더 관찰이 되어지고, 관찰된다는 것은 이게 증거는 널려 있으니까 가만히 관찰을 하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답을 가르쳐 드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게 필요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럴 때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자기 속에서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이제 관심이 딱 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찰이 되어지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생각, 내 인식 세계 속에서만 살 때는 내 생각 속에서, 내 알 속에서만 쳇바퀴를 돌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한번 또 딱 가면 이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증거가 눈에 띄고 확인이 되어지고 이런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네. 원종법우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예, 원종입니다. 내가 원래 일자리 찾느라고 되게 예민하고 신경도 쓰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음식점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첫날 하루 하고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12시간은 밥 먹는 시간 빼고 1분도 못 쉬고 하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럼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틀을 그러고는 이제 오늘 만두 3일째인데 근데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상식적으로는 더 불안해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면서 이게 내가 계획해서 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계획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이것저것 뭐 인터넷으로 찾고 하니까 지금은 아직도 좀 더 가보기는 해야 되는데 얼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저절로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스님이 일부법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이제 저라면 저고 그냥 제가 이때까지 불안하고 막 신경도 혈압도 막 170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걸 제가 너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그냥 내려놓고 그렇다고 제가 뭐 계획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 떠오르는 대로 그냥 계획대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그냥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나오면서 든 생각이 이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이는 잡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와서 내가 할 수 해야 되는 일이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못할 일이면 안 하면 되는 데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법문을 믿고 법문 들으면서 내 앞에 온 일들 그냥 처리해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좀 혈압도 떨어지고 마음도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예. 그 백지장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딱 그 세계로 넘어가는 게 근데 넘어가고 보면 백지장 차이도 아니지. 제 집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 집착 속에 딱 앉아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도 힘들게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변화가 왔는지는 자기도 모르지. 계속 이게 계속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아무리 큰 바위를 요만한 망치를 가지고 두들긴다 해도 계속 두들기면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방에 탁 갈라질 때가 있다. 그래도 보부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온 결과이고 그 힘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겠죠. 또 뭐 앞이 캄캄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멋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혈압 올라오고 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또 조금은 다를 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최고예요. 반드시 되게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장하십니다. 뭐 대단한 공부를 해서 장하다는 게 아니라 혼자 자기 속에서 그만큼 힘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그렇게 해 가시는 게 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원본 법부님 또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좀 요즘 최근에 좀 마음에 갈등이 많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대구 소창법회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또 뭐 제가 뭐 좀 자격증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시험을 치는 날짜였습니다. 시험을 좀 치고 왔는데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시험 공부도 별로 안 했지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 한구석에는 공부할 때도 좀 이렇게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 공부가 또 쉽게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또 공부도 마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것도 잡고 싶고 그런데 내 마음의 갈등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내가 뭘 덜 원하지? 근데 사실 좀 제가 막 고민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명예와 돈을 더 원하는 것 같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면서 나 분명히 나도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스님 말씀하시듯이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되게 좋아한다 막 이런 걸 좀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데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내가 뭔가 나중에 돈과 명예를 더 원해서 여기 막
또 치중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켠에는 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병행할 수 없을까? 막 경제적으로 막 어떻게 하면 병행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마음속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짜증도 나고 어떻게든 뭐 방법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고안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도 좀 내가 이 공부 좀 나 자신을 나 돌아보면 뭐 너무 경제적인 관념이 많은 건가? 그리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보고 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의 갈등이 좀 하고 좀 웃더라고요.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겠죠. 네, 그래서 좀 우울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두 가지 병행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 없고 공부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공부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 법부님은 불가능해요. 그게 법부님이 그 어떤 부귀 영화를 가져도 안 가진 것하고 똑같은 상태가 될 정도로 공부가 되고 나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안 가진 것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그러려면 안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정도로 공부가 되면 그때서는 다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 가져도 그게 좋지도 않아요. 다 가지고 싶지도 않고 다 가져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가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인연 따라 주어지는 대로 가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가 그만큼 되고 나서 가져야 가져도 가진 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면 가진 바가 있는데 그거는 집착이 되지, 집착거리가 되지. 그게 나한테 좋은 거겠어요? 가진 거 그거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게 되지. 그만큼 공부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 잘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나한테 큰 이익인가. 즉 어떤 게 나한테 무상하지 않은 이익인가. 무상한 것은 이익이 아니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맞습니다. 따져보세요. 심각하게 잘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 날 잡아서 정말 심각하게 따져보세요. 어떤 게 나한테 큰 이익인가, 무상하지 않은 이익인가. 네. 그걸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안 따져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한꺼번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따져보면 이게 비교도 못할 만큼 이게 나한테 큰 이익이네. 이게 딱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헷갈려요. 이게 쓸데없는 욕심이 공부보다 다른 것을 먼저 원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스르르 없어져요. 자기가 그걸 막 없애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 생각이. 잘 따져봐서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야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죠.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똥인 줄로, 저게 금덩어리인 줄 알 때는 저거 욕심내면 안 돼 해도 자꾸 가지고 싶어. 근데 가서 확인해보니 에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이었네. 확실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람 마음은 이런 거지. 계속 금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저거 욕심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잘 보세요. 금인지 똥인지.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2부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